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우짜캔 쪽으로 관련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고 2024 미 대선을 바라보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정부기관들은 언제부터 신뢰를 잃었을까 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내용 보시죠. 사회적, 경제적 안정의 핵심인 사회적 결합은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잘 정의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신뢰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부분은 사회적 결합의 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보다는 사회적 결합의 존재와 쇠퇴를 감지합니다. 참고로 사회적 신뢰는 사회적 결합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차트로 표시할 수 있는 손쉬운 측정 기준이 없더라도 둘 다 사라지고 쇠퇴하는 걸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등장한 후 딥스테이트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유행해도 너무 유행합니다. 우리들의 핵심 국가기관들에 대한 신뢰의 매듭은 언제부터 풀리기 시작했을까요? 보다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정부기관들은 언제부터 우리들의 신뢰를 잃었을까요? 신뢰라는 건 그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정부, 국방, 의료, 교육, 산업, 미디어 등 관련 기관들의 행동과 주장이 현실과 단절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신뢰는 얻거나 잃는 것이라고 우짜는 봅니다. 관련한 대표적인 최근 사례로 우크라이나 전이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딥스라는 유행어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미국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역사의 광범위한 흐름으로 봤을 때 1940년대부터 1950년대 미국 기관들이 얻은 신뢰는 1960년대부터 느슨하게 풀리기 시작했고 1970년대부터는 가속화되었었는데요. 많은 미국인들에게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과 관련한 공식 버전의 불일치는 억수로 걱정스러운 일이었으며 1968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로버트 케네디 암살 사건에서도 유사한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대중에게 전체 이야기, 풀 스토리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왜 그랬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핑계, 즉 국가 안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부 기관들의 부정행위와 은폐가 여기저기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베트남 전쟁은 미국 기관들이 신뢰를 잃은 또 다른 원인이었습니다. 승리가 코앞에 있다고 주장, 즉 한국의 땡전 뉴스를 연상케 한 5 o'clock police는 피터 해링턴의 책 제목 A Splendid Little War 1898처럼 베트남 전쟁을 화려한 작은 전쟁으로 포장했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전사자 숫자는 화려한 전쟁을 2차 세계대전 때 확립된 좋은 전쟁, 굿워라는 깔끔한 서사에 담을 수 없는 크고 더러운 전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덕분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미국 정부의 정직함과 미국 정책의 대의 또는 명분을 여전히 믿고 싶어 했지만 다른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 정부의 공식 개정, 다른 말로 하면 공식 발표에 대한 완전한 환멸과 신뢰 상실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1972년부터 1974년에 있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은 모든 기관들의 주요 행동 수단으로 은폐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면서 환멸을 부추겼으며 1975년 미 상원 특별위원회로 운영된 처치위원회 활동을 통해 미국 최고 법 집행기관인 FBI가 정치화되었고 FBI와 함께 미국 최고 정보 비밀 첩보 기관인 CIA가 불법적인 국내 활동을 벌였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미국 정부 기관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환멸은 더 커졌습니다. 참고로 FBI와 CIA 모두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베트남 전쟁 비판자들을 억압하려고 했었지요. 물론 베트남 전쟁이 도망치듯이 끝나고 1980년대 미국 보수 운동이 미국 정부의 권능을 공개적으로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주의자든 자유주의자든 즉 명목상으로 공화당이 정권을 잡든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상관없이 크고 나쁜 정부는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미 연방정부의 영향력은 클린턴 대통령이 정부 재창조 (Reinventing Government) 공약을 이행하면서 축소되고 미 연방 예산이 인터넷 붐, 다른 말로 하면 닷컴 붐이 되겠죠. 인터넷 붐이 있던 몇 년 동안 잠시 흑자를 누렸지만 이후 미국 정부와 기관 그리고 기업들의 권력 확장은 중단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료와 고등교육과 같은 미국의 공공, 민간 산업의 쇠퇴는 1980년대 비용과 이익이 급증하면서 가속화되었었는데요. 미국 학자금 대출 차트를 보면 미국 내 대학생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등교육이 1990년대 초반까지 저렴하게 유지되었다는 것을 차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차트를 통해 2022년 현재 상황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겠지만 2000년대 초반 하다못해 2008 금융위기 이전까지 미국 학생들은 1조 4,849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빌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한 미국의 의료 서비스 비용 역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 급증했고 미국의 고등교육과 마찬가지로 확대된 것은 의사나 교수의 숫자가 아닌 고액 연봉을 받는 관리자 집단이었습니다. 덕분에 미국 대중들은 내부자 인사이더들이 셀프 서비스로 은폐하는데 무척이나 바쁘다는 걸 천천히 느끼게 되었고 정부기관들은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이익센터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0 우한폐렴 경험은 그런 인식을 가속화했었고요. 정리해보면 2024년 현재 기관과 기업들은 자신들의 조직 이익이나 사적 이익을 늘리기 위해 얼마 안 남은 미국인들의 신뢰의 잔재, 다른 말로 하면 신뢰의 나머지를 채굴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요즘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얼마 안 남은 미국인들의 신뢰의 마지막까지 빡빡 긁어서 채굴하는 모습을 어디서나 목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끓는 물속에 있는 개구리이며 사회의 질서, 소셜 오더가 완전히 이완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진보를 멈출 수는 없다. Can't stop progress라는 소리를 한숨과 함께 내뱉습니다. 미국만 해도 지난 60여 년 동안 정부 기관과 기업들의 이익이 미국인들의 신뢰를 마지막 바닥까지 끌어냈으며 덕분에 미국의 사회적 결합은 오랫동안 침식되어 이제는 비선형적 불안정 파티를 벌이고 있는 지경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사적 이익과 권력을 위해 국민의 신뢰를 포기한다면 그에 따라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고 우짜가 생각합니다. 이상 정부기관들은 언제부터 신뢰를 잃었을까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회원이 되어주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